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박진규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과학을 포기하고 싶은 이른바 과포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과학을 혹시 친구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과학은요,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좀 더 흥미롭게 아이들을 과학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나 인공지능 개발도 있고 사회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필요해졌고 또 더더욱이나 이과 쪽 그 필요한 인력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적성이 이공계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 살 때 필요한 부분이 이공계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더 알아간다면 아이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겠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계산을 한다거나 했을 때 나름대로는 해 나가는데 과학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또 이 수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방법이 틀렸을 뿐인데요. 과학을 영어 단어로 외우듯이 글자로만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연결짓는 건 아닌지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원리가 나오면 그 원리에 맞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도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언어이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관점만 바꾸면 아주 쉬운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과학 용어의 9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요. 뜻을 모르면 외계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화, 수증기량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100% 까먹고요. 이 포화는 가득 찼다라는 것이고 수증기는 물방울이 그려 량은 양인데요. 물방울이 방 안 가득하게 차 있는 양이다라고 해서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책 여백에다가 적어두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 용어만 잘 이해해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는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일단 그 단어에 대한 해석들을 한자어를 찾아서 나만의 쉬운 단어로 바꿔가면서 그 원리들 이해해 나간다면 충분히 과학에 대한 시험도 1등급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요, 또 이미지로 바꾸는 구조화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학에는 실험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간단하게 구조, 모식도 이렇게 간단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줄글로 된 교과서만 읽으면 눈이 미끄러집니다. 뇌는 글자보다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만약에 광합성을 배운다 한다면 교과서의 줄글을 읽고 잎사귀 하나를 그림으로 그리고 나가면서 거기에 햇님접해 그려버리고 또 물뿌리개로 물을 쫙쫙 뿌려주기도 하고 공장의 굴뚝처럼 산소를 또 이렇게 뿜뿜 나오게 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가면서 재밌게 나름대로 글을 그림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글을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그림이 아니라요. 또 과정을 화살표나 간단한 그림으로 너는 그림에 소질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그림만 떠올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합성이나 호흡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요.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목차를 먼저 보면서 숲을 보는 것인데요. 나무만 보느라 숲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교재를 보면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단원명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단원명을 쓴다면 그냥 가지를 쳐 나가면 섹션 키워드를 연결해 보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 물질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뭐 생물이 나오든지 세포가 나오는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해 가면서 어디에 어떤 단원이 있고 이거는 물리인지 화학이 생물인지 차근차근 체계를 잡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을요 좀 더 재밌게 배우기 위해서는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그림처럼 모식도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고
또 하나는 어려운 용어들이 없도록 찾아가면서 쉬운 말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과학은 주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 현상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왜 하늘은 파란지, 라면물이 왜 끓는지, 라면물이 끓는데 끓는 라면물에 수프를 넣기 전과 후에 언제 라면이 더 맛있게 끓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빵을 만들 때도 과학이 들어가 있고요. 빨래를 할 때도 세탁기에서 우리 드럼 세탁기 요즘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세탁기 안에도 과학이 있어요. 생활 속에 과학이 다 녹여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물어보면서 why, 왜 하면서 가면 좋겠고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모를 때마다 질문하는 거를 답변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아이들 답변해 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것을 활용해서 아이가 직접 찾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딱 펼쳐서 한 페이지라도 우리말, 쉬운 말로 번역해 보고 그림도 그려보는 연습하면 과학을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만의 과학 노트를 만들어서 내신 대비 공부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과학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